중 국의 사람 중심의 철학에 따르면 사회적 존재는 인간이 유일하다. 따라서 한 사회의 사회적 능력은 유일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생활력, 즉 물질력, 정신력, 사회협력, 결합협력에 의존하며 특히 정신력인 상의지에 의존한다. 사람 중심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 즉 사회적 존재가 발전, 사회적 존재의 특성인 사회적 운동 능력, 생산력, 즉 물적, 인적, 사회협력적 힘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사회의 기존 결합구조 대신 새로운 결합구조, 즉 생산관계가 변한다. 아까 얘기했죠. 황장엽과 달리 사람 중심, 북의 철학이에요. 사람에 따르면 사회적 존재는 인간만이 유일하다고, 이게 수련관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인간이 유일한 사회적 존재죠. 그래서 어떤 사회라면 그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사람의 생활력이죠. 물질, 정신, 사회협력에 의존하고 이 중에서 사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존재, 물질, 정신, 사회협력이 변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래서 봉건제 사회에 있어서 그 생산력, 토지를 중심으로 한 생산력에서 자본을 중심으로 한 생산력, 그 다음에 정신력은 어때요? 신분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부르주아 민주주의죠. 그죠?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나라는 해방사상이죠. 해방사상. 봉건제에서는 처녀가 시집 가려면은 영주하고 잠을 자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잘못된 이런 신분 지배에 대해서 탈취하려는 해방사상이 생기겠죠. 사회협력, 토지를 중심으로 한 농장제에서 공장을 중심으로 한 공장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봉건제가 사회주의 자본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면서 기존의 봉건제 대신에 새로운 봉건제, 새로운 그 자본제, 새로운 결합구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좀 규정과 결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규정과 결정. 자, 막스에 너무 많이 나오죠.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유물론에서는 의식은 물질의 기능이 의식이다. 다시 말해서 물질은 의식을 규정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많이 봤죠. 막스레인주에서는 반작용, 그죠? 상부구조의 반작용. 그 다음에 개인도 보게 되면 어때요? 노동자가, 그죠? 자본가 편에 쓰잖아요? 그리고 자본가가 노동자 편에 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주체 철학에서는 이 규정과 결정을 구별을 해요. 규정이라면 뭐냐면은 선차적인 거죠. 규정은 선차적이다. 뭐냐면은 갑은 을을 규정한다. 그러면 을의 원천이나 기원은 갑이다. 이런 규정은. 그죠? 어떤 사람이 사회적 의식을 갖게 되는 거는 그 사회적 이 존재로부터 비롯된 거고, 의식이 생길 수 있는 거는 그 물질, 두뇌로부터 비롯된 거죠. 물질을 두뇌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규정은 선차적이고, 그러면은 결정은 뭐냐면은, 결정은 내용을 정한다는 거야. 내용을 지배한다. 내용을 지배한다. 자, 바꿔봅시다.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이걸 바꿔볼게요. 노동자, 자, 철도리라고 합시다. 철공장에 다니는 철도리 노동자. 그죠? 철도리 노동자의 존재죠. 물적 존재, 사회적 존재가 철도리 노동자의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란 표현과 결정한다는 표현의 차이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주제사항에서는 이거를 구분을 해요. 규정한다는 거는 원천이나 기원이라는 거예요. 철공소에 다니는 우리 철도리가 어떤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회적 의식을 갖게 된 배경, 그 기원은 철도리의 사회적 그 조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때요? 공장 노동자니까 자기 노동자니까 내가 착취당하고 있어. 사장님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닌 사람도 있죠? 우리 사장님이 착해. 우리 사장님은, 이제 간식도 잘 주고, 그죠? 잘 주고, 간식도 잘 주고, 그죠? 착해. 예. 삼성이라고 보면 뭐 잘해주잖아. 다른 곳보다 임금도 높아. 그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어때? 사장님이 어때?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죠? 노동자와 합심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우리는 노사분기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삼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봐봐. 이 규정한다는 측면에 보면 이러한 철도리가 반노동자적 생각을 갖게 된 이유도 이 철도리의 공장에서 자기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삼성에서 실제로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도 좋으니까 나는 착시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규정한다는 거야. 근데 결정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용을 결정한다는 거야. 내용을. 그 내용은 어때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이 철도리가 자본가 사상을 가질 수도 있고 노동자 사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이 어때요? 노동자 사상을 하면은 뭐 파업에 참여하겠죠. 그래서 자본가 사상을 하게 되면 어때? 프락치 활동을 한다. 프락치 활동 노동자 많죠? 프락치 활동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왜 똑같은 물적 조건, 똑같은 공장 노동자인데 어떤 사람은 왜 파업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프락치 활동을 하냐 이거야. 이 내용이 왜 달라지냐는 거야. 이거는 결정의 문제라는 거야. 정리하면 사람은 그 사회적, 그죠? 사회적 조건이죠.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그죠? 그대로, 그죠? 그대로 기계적으로 영향받는 건 아니야. 같은 노동자라도 어떤 사람은 자본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수주의 철학은 이런 거야. 막수주의 철학을 이제 정리하면, 막수주의란다. 이 주체사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의 배경, 혹은 연유, 혹은 기원이지만, 사회적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상이라. 쉽게 말하면 세뇌와 의식화를 많이, 의식화죠? 의식화 방법이 있죠? 자, 이 사람은 갑돌이는 맨날 연속국은 안 보죠. 여성을 합시다. 여성들이 연속국 많이. 갑순이는 맨날 TV 드라마만 봐, 드라마. 집에 가서. TV 드라마에 뭐가 나와요, 항상? 신데렐라, 국근연애. 그렇죠. 그런 것만 나오죠? 신데렐라. 그리고 부자에 대한 환상을 갖겠죠. 부자에 대한 환상. 이건 어때요? 부르주아 사상을 어때요? 세뇌받은 거죠? 세뇌받은 거. 반대로 흥순이는 퇴근 후에 뭐해? 퇴근 후에 그죠? 노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김장민한테 의식화 교육을 받아. 그러면은 생각하기 다르겠죠? 이게 뭐냐 이거지. 그래서 규정과 결정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하지만 그 사회적 의식, 그 행동을 결정하는 거는 사회적 존재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왜 그러냐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고등생명체죠. 특히 인간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의 속성, 사회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사회적 속성. 하등동물은 그 외부 조건에, 어때요? 외부 조건에 단순히 순응하죠. 근데 어때요? 고등동물은 외부 조건을 바꾸려고 해요. 혹은 선택하려고 합니다.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농촌 총각. 농촌 총각 중에 그냥 농촌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는 사람도 있죠. 같은 조건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게 하는 의식, 이걸 바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라 하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상은 이른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을 결정하지.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 조건, 객관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그거를 사람은 고등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저항하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가치 판단, 즉 사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농촌 생각이 나는 뭐 농촌에서 어머님 모시고 그냥 농사 짓겠어 이러고 싫어 나는 저기 나가서 살겠어. 옛날 농노라고 생각해. 내가 이한국 동지가 농노야.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뭐 되게 힘들게 저거 하는데 이한국 동지가 그래도 나는 농노지만 부모하고 우리 자식이 형제지간이 여기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영주가 기분 나쁘더라도 나는 여기서 그냥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나는, 이 영주 저는 밑에서 안 가겠다. 나는 도시 가면 자유롭다는 나는 도시로만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행동을 달라지게 하는 것. 이게 사람의 사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상결정론이라는 거예요. 사상결정론. 근데 해겔에서 우리가 자꾸 곤란한 해겔에서는 반영이라는 말을 써요. 반영. 자,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다. 그럼 다시 말해서 자기의 계급적, 그죠? 자기의 계급적 환경에 부합하는 계급의식을 갖는다. 이런 말이겠죠? 계급의식을 갖는다. 이게 반영이라는 게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거울. 거울은 그대로 비치죠. 그대로. 거울은 그대로 거울이 비친다. 근데 사람은 그 환경에 대해서 순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개혁할 수도 있잖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 우리 지난번에 뭘 배웠냐면은,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걸 배웠어요. 일반과 특별. 일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은 노동자 의식을 갖는다. 이게 일반이에요. 그죠? 노동자 의식은 뭐야? 내가 훨씬 많이 일하는데 세상이 더 많이, 맞아. 반 자본에 대한 의식이죠? 첫 번째 이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장 새끼는 보니까, 룸사롱 가서 술이나 먹고 희희낙낙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내 착수당했어. 그래서 어떻게? 바로 뭐 해달라? 그러니까 내 월급 올려달라 그러죠. 월급을 올려달라. 이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이면은 노동자들이 다 지금 혁명을 해야 돼, 혁명을. 근데 실제로 노동자들이 혁명 안 하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노동자들은 어때요? 학교, 그 다음에 방송, 법률, 온갖 자본주의 사상으로, 그죠? 자본주의 사상으로 세뇌되고 있죠, 세뇌. 세뇌되고 있다. 그래서 왜 민주노동당이나 노동당을 왜 안 찍냐고, 왜 자본가를 찍냐고, 바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노동자가, 저 자식이 충성불하네. 충성하는 놈이 무슨 정치한다고 국회의원에 나와. 쟤는 서울대 나왔네요. 쟤는 변호사네. 저는 사장님이 대기업이니까 회사를 운영을 잘하니까 나라도 운영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온갖 자본주의 사상으로 이 세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 반영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예외가 많아.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어때? 사회 전체가 자본주의 세뇌화를 하기 때문에 거꾸로 됐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세뇌당해가지고 반노동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규정과 결정은 다르다. 객관적 조건. 사람은 객관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나, 그죠? 객관적 조건을 순응할지, 혹은 도전하죠? 도전할지는 그 사람의 사상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 사상은 자신의 계급의 처지를 반영하지만, 그죠? 애외적으로는 어때요? 애외적으로는 구조적인 세뇌화, 그죠? 구조적인 세뇌화를 당할 때는 어때요? 자신의 계급과 다른 반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고를 지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반동적인 사회를,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반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수 정당이 저거 하지, 사고를 지는. 얼마나 많을까? 볼까? 학교, 군대, 그죠? 언론, 예술, 이런 문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자 사상을 의식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자본가 사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조는 마찬가지죠. 노조에서 뭘 가르쳐줘요? 자, 1번. 노조에서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 2번. 자본가와 협상해서 공존해야 한다. 노조에서 뭐 가르쳐줘요? 응? 한계남 동지. 노조에서 뭐 가르쳐줘? 노조에서 맨날 교육하는 게 뭐야? 교육하고 하는. 노조에서 응?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아니면 자본과의 협상해서 공존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맨날 하는 게 뭐야? 단체 회바 하잖아, 단체 회바. 단체 교섭. 왜? 노조가 뭐예요, 바로? 노조는 자본주의 법률이, 그죠?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력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에요. 파업하죠, 파업? 파업 등 투쟁은 뭐야?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투쟁이야? 협상하기 위해서, 합의하기 위한, 그죠? 전 단계라는 거예요. 노조가 자본주의 타도하기 위해서 파업해요? 민주노총이?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요구사항을 내걸잖아, 요구사항을 내건다.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자본가하고 공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혁명사상을 가질 수가 없어. 단순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혁명사상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정치사상이죠. 정치운동. 어떤 혁명사상인 거죠. 이러한 것들은 노조 이상의, 그죠? 노조 이상의 의식적인 활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조는 정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노동자가 해방될 수 있지. 여기서 지도가 문제가 돼요. 지도는 명령적 지도가 아니에요. 옛날엔 잘못 알았어요. 명령적 지도. 야, 당이 결정하면 노조 다 따라서 해. 조직적 지도. 당의 결정은 노조가 받아들여야 돼. 이런 게 아닌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정치적 지도라는, 정치적 지도. 정치적 지도는 뭐냐면, 당이 결정을 해요. 당이 결정하면
당의 활동가들이 평상시에 노조 내의 핵심 활동가라서 당의 결정이 자연스럽게 노조의 결정이 되도록 정치 사업과 선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선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진보당이 전국회의 장악했다 그러는데 아무리 진보당이더라도 야 우리 진보당이 결정했으니까 니네 노조 무조건 해 이렇게 하진 않겠죠. 가가지고 이제 그 노조 당원인 노조 간부가 그죠? 당원인 노조 간부가 조합원이나 일반 간부를 만나서 설명하거나 술 한잔 사주거나 그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면서 이렇게 정치 사업이라고 정치 사업을 하겠죠? 정치 사업을 해서 대의원들을 정치 사업 해가지고 이제 이 다수 의견이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람은 객관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그 조건을 순응할지 도전할지는 그 사람의 사상에 따르는 거고 노동자는 구조적인 자본주의 세뇌와 구조에 있기 때문에 반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노동자가 반자본주의 사고에서 탈피하려면은 노동조합 활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노동조합은 자본가와 공존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이상의 활동을 해야 되고 정치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노조 상근자만 하면서 정치 활동 안 하면 혁명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맨날 하는 일이 단체 교섭하고 사측하고 만나서 협상하는 건데 그게 무슨 혁명가야. 그래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정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당이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내용이 노조에 관철되도록 정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지만 노동자다운 사상을 갖게 된다. 자, 정반합이에요, 정반합. 여기 재밌다, 정반합. 무슨 말이냐면, 원래 노동자는 어때요? 노동자다운 사상을 가져야죠. 이게 정이야, 정.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됐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세뇌화돼, 그죠?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다. 이게 반이죠? 자기 자신과 반대되는. 왜냐하면 사장이 부지런해.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야.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 이거죠. 합은 뭐예요? 바로 이 자본가의 구조적인 세뇌화죠. 세뇌화에 대항해, 그죠? 대항해. 노동자 사상을 의식적으로 학습한다. 이게 이제 정반합이 되는 거죠. 원래는 정상적인 노동자는 노동자 사상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는 맨날 세뇌당하고 있어. 날마다. 어딜 가. 이걸 다시 제대로 바뀌어야 돼 있죠? 그래서 자본가의 세뇌화에 대항해서 노동자 의식 사업. 요즘 노조에서는 단체 교섭 관련된 이해관계에 관한 교육만 하지 정치 교육은 거의 없다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노조 중에 정치 교육을 제일 많이 하는 데는 민주일반 연맹이 제일 정치 교육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정치 교육 진짜 많이 해요. 옛날에는 정치 교육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정치 교육 안 하고 다 실무 기능 교육.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요구사항. 우리 요구사항이 뭐냐? 이런 거죠? 우리 다음에 단체 협상해야 되는데, 단체 교섭사항이 뭐냐?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왜 우리가 월급 10%를 올려야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지. 그 근거는 뭔지.
그죠? 10% 인상의 근거는 뭔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노후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공유해야 되는데, 사상 교육을 시킬 시간이 어디 있냐? 좀 떠밀리는 거죠.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떠밀려서. 그럼 물론 이제 저것도 있어요. 뭐예요? 저거, 타임오프? 타임오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때요? 자본가가 이걸 알고 어떻게 써? 자본가가 저걸 하죠? 이 교육 시간을 어때요? 안 주죠? 교육 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있었던 공장에서 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 안에서는 중소기업이고 대기업 협력업체였는데 항상 회사는 이제 힘들었고 이제 노동자들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조직들은 안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회사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힘들어졌어요. 회사도 힘들어지고 노동자들도 그 어떤 이런 환경들이 임금이든지 어려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했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서는 그 협조주의랄까 사장이나 노동자들이 일만 열심히 해서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를 막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또 나름대로 보면 그 안에서는 사장도 사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협력업체 사장이니까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몰라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참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중에는 진짜 어려움에 처했던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죠. 자, 자본주의 모순, 그죠? 사장은 착취해야지만 생존하죠. 그렇잖아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사장은 경쟁에서, 그죠? 방금 말했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안에 또 의릴 수밖에 없어요. 중소기업 협력체에는 그 안에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조그만 중소기업 살아남으려면 어때? 의릴 수밖에 없다. 착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뭐예요? 사회주의는 노동자만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착취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자본가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금 박근영 동지가 한 말은 요지의 근본인 핵심은 뭐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와 피착취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가 개인이 뭐 나쁜 사람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놓고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살다 보면은 자본가하고도 친해질 수 있어. 상임하고도 친해지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안타까울 수도 있고 회사가 망하는 건. 그렇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나려면 끊임없이 노동자를 착취해야 돼. 내가 착취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한테 경쟁해서 지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그 사장 역시도 자기가 착취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착취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착취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맨날 하는 말이 뭐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 그죠?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알바 착취하잖아요. 아무래도 남는 게 없다. 근데 이 자영업자는 누구한테 착취당해? 건물주한테 착취당해죠. 우리 형님도 건물주인데 진짜 가게가 계속 바뀌어. 가게는 망해도 건물주는 절대로 안 망해. 아니 자영업자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윤이 제일 안 오는 이유가 건물주한테 착취당하는데 건물주는 강자죠.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착취당하는데 아니 임대료가 엄청나게 착취당하는데 그거를 자기보다 더 약자를 해서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는 강자는 약자를 착취하도록 강요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거예요. 이러면 저는 알바하는 입장이니까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임금을 많이 받으면은 소비가 들어가면은 자영업자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그런 금융으로 봐야 되는데 줄이고 줄이다 보면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몰라요. 해결이 안 나고. 자, 자영업자 자기도 죽겠지. 알바는 저임이고 힘들지. 계속 이런 상황에서는 해결이 안 날 수 있어요. 자, 요거 우리 황변함 동지 읽어봅시다. 이처럼 생산력이 발전하려면 객체인 자연의 발전 개조뿐만 아니라 주체인 인간의 발전 개조도 필요하다. 인간 개조는 자기 비판을 통해 과거의 장점을 계승하고
새롭게 혁신하는 것이며 이는 부정의 법칙으로서 자기 갱신을 의미한다. 인간 개조는 인간의 생활력, 특히 정신력을 발전 개조하는 것이며 이는 사상의식의 발전 개조이다. 따라서 인간 개조의 핵심은 사상 개조이다. 그래서 이제 자 인간 개조의 과정은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 긍정이야. 사람 다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장점을 자기가 나 정말 너무 잘해. 두 번째는 뭐야? 자기 비판이야. 그렇죠? 내 문제점이 있어. 이게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가장 높은 수준은 뭐냐면은 바로 제대로 된 사상을 자기가 어때요? 체제화하는 거죠.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건 다 하죠. 모든 사람. 그죠? 자기 긍정, 자기 비판은 다 해. 중학생도 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자기 개조인데 낮은 수준, 최고 수준 높은 개조는 제대로 된 사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체제화하고 이 사상을 통해서 이론과 실천이죠. 실천을 종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개조예요. 그래서 북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자기네 사상, 주체 사상이 최고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인간 개조의 가장 그 고향점, 인간 개조의 최고 수준은 걔들 말하면은 이제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그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막스레인주의다, 사회주의다. 우리가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요. 노동자가 그죠? 자기 긍정.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있어. 내가 이 상품을 만들어서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들어 사람들이 이걸 타고 여행을 하고 있어. 좋은 자동차가 만들었어. 자기 긍정이야. 근데 나는 사장의 지시를 받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나는 너무 이런 것들 일반적인 노동자도 할 수 있지만 더 큰 거는 제대로 된 노동자 사상이죠. 제대로 된 노동 해방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제 가장 높은 인간 개조, 즉 다시 말해서 사상 개조라는 거. 북에서는 이제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달락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속성. 자, 이거는 우리 이영욱 동지가 봅시다. 첫째,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적 의식을 사회적 존재의 반영으로 보았지만 주체 철학에선 사회적 의식을 사회적 존재의 속성, 본질로 본다. 마르크스는 물질의 선사성, 부정성을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에 적용하여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부정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람의 사회적 의식은 사람의 사회적 존재로 형성되었고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다. 하지만 사람의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 이를테면 생산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맞지만 그 내용이 자신이 사회적 존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울처럼 반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다 아까 다 한 거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마르크스주의 해겔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반영이라는 말 해겔이 썼어요. 사회적 의식을 사회적 존재의 반영이죠. 그 사회적 존재의 반영. 이 반영이라는 말을 잘못 쓴 것 같아요. 해겔이나 막스가. 반영이라는 말을 썼던 게 마치 거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그대로 내용적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반영이라는 말을 썼던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비판하면서 주체 철학에서 뭐라 하냐면 반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의식을 사회적 존재의 속성 본질이라고 봐. 그래서 속성 본질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로부터 나오는 건 맞는데 어떠한 의식을 갖냐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사회적 존재의 내용을 사회적 의식으로 알아. 노동자라면 노동자 생각을 갖겠지.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적 의식이 반영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의 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존재 혹은 물질이 사회적 의식이나 의식에 대해서 규정성, 선차성을 갖는 거는 맞죠. 근데 막스레인주의는 이 부분에 약간 애매모호한 게 계속 똑같은 말인데 사회적 의식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존재로부터 그대로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반작용, 상부구조가 작용할, 사상이 작용하는 반작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체사상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상부구조의 반작용이라든지 사람이 왜 자신의 계급과 다른 사상의식을 갖는다든지 마르크스, 레닌, 노동자 출신이에요? 막스 레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가 중에 노동자 출신이 있어요? 아니요. 쿠바 카스트로 노동자 출신이에요? 아바나 대학, 우리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그죠? 뭐 좀 비슷한, 체게바라? 의사 출신이죠? 호지명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래도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지식인이에요. 대학 이런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이렇게 나왔지만, 상당히 저거 한 사람과 공장에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혁명가들이. 그건 뭐냐면은, 다, 막스, 레닌 이런 혁명가들은, 여기는 안 맞죠? 그죠? 혁명가에 적용하면 안 맞죠? 막스, 엥겔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다 부르주아 출신이니까 부르주아 사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부르주아 사상을 안 가졌잖아. 어떻게 모든 혁명가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혁명 지도자를 하겠죠. 그죠? 옛날에 70년대 노래 아세요? 하나님 보러 갈 시간이 없어요. 노래가 있어요. 왜냐면 일요일 날도 일해야 되니까 일요일에 교회 못 가는 거야. 비정규직 노동자 그러겠지. 정규직. 야, 우리는 파업할 여유도 없어, 엄마. 잘린데. 그죠? 이런 거. 그래서 바로 혁명가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이제 부르주아에서 많이 나왔죠.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존재에 따라서 사회적 의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만 아닌 경우도 맞아. 혁명가니까 그렇겠죠. 혁명가 훌륭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객관적 조건을 극복하려고 했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거울처럼 반영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양 동작 읽었죠 방금. 박건영 군 읽어봅시다. 즉 사회적 존재 때문에 사회적 의식을 갖게 되지만 그 내용은 사회적 존재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의식을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사회적 가치 체계에 대한 접근 태도, 즉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의식을 사회적 존재의 반영이 아니라 속성이고 그 내용은 반드시 존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주체 철학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의식은 무엇이냐? 그럼 사회적 의식이라는 거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사회적 가치 체계에 대한 접근 태도, 가치 판단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노동자야. 내가 노동자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내가 노동자로서 친노동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친자본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냐? 이 접근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사람마다 다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이라는 것보다 반영은 그대로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막스레인주의에서는 반작용 예외로 하죠.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 근데 그건 이제 체계적 설명이 아닌데 여기서는 이렇게 주체사상은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거는 여기 한계남 동지 읽어봅시다. 가등 생명체는 내부의 물질적 조건과 외부의 물질적 조건에 따라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한다. 사람은 고도의 감각기관, 신경기관, 두뇌를 지닌 최고의 고등 생명체이다. 고등 생명체는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려는 자의식, 즉 자아를 지니며
자신의 독립적인 기반을 자기 지배 아래 두려는 자주적인 태도를 지니는 한편 반대로 외부의 물적 조건을 극복하려는 창조적인 태도도 가장 좋다. 의식은 자아 혹은 주체의 정신적 기반이다. 사람은 타인과 외부 물질 환경에 순응하면서도 이를 창조적으로 변화 발전시킨다. 이게 사람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상이 강한 사람은 객관 조건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고 사상이 약한 사람은 그 객관 조건에 순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멍한 노동자들은 그냥 현실에 순응하니까 일하고 집에 가면 텔레비전 보고 뭐 조중동 보고 저기 트롯 뭐 미스트롯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이니까 재밌긴 재밌더라고. 그렇게 보고 사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안 그런다는 거지.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왜? 고등 생명체이기 때문에. 보통의 생명체는 어때? 뜨거운 곳에 있으면 어때?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어? 뜨거우면은 보통의 생명체는 거기에 적응해서 진화가 되겠죠. 그죠? 뜨거운 곳에 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 뭐 털이나 가죽이 얇아진다든지, 그죠? 몸이 작아진다든지, 이러죠? 같은 종이라더라도 따뜻한 곳에 있는 종은 다르잖아요. 사자가, 인도 사자는 조그마단 말이야. 추운 시베리아 사자는 엄청나게 크고. 이렇게 하는데, 고등생명체는 어때? 추우면 너무 뜨거운 곳에 있으면 어때? 굳이 거기 있을 필요 있어? 딴 데로 가면 되지. 그죠? 거기서 있으면서 진화할 필요가 없어. 뜨거운 곳에 적응할 필요가 없지. 시원한 데로 가면 되지.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거. 인간만. 특히 인간이.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러한 걸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영국 동지. 사회적 의식이나 사상, 행동이 사회적 문제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식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처지와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장에 노동자들이, 그렇죠? 노동자들이 많어. 100명이 있어. 이들은 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단결되지 않나? 그죠? 왜 단일 대오로, 그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공장이면 물적 조건이 똑같은데 왜 다른 생각을 해? 같은 공장이 있으면 다, 노동자는 하나로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세뇌화를 시키고 세뇌화가 필요했어. 그래서 뭐가 돼야 돼? 단일 대우로 파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뭐라 해야 돼? 이 세뇌화에 맞서서 어때? 단일 사상이죠? 그래서 노조에서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노조에서 교육을 많이 하는 거는 좋아. 왜냐면 노조에서 교육을 많이 하면 어때요? 전체 우리 노동자들이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때?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단결을 잘하잖아. 근데 쉬운 거는 잘해. 월급 올려달라는 거. 야, 우리 있잖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밀가루 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작년에 5%인데 오늘 10% 올해 10% 오르달라고 하자. 10% 안 오르면 우리 파업하자. 좋다. 으쌰. 이런 거는 잘해. 노조 이런 거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단체 교섭. 요구사항. 단체 교섭. 단체 교섭 요구사항. 이런 걸 잘해. 그죠? 그 이상은 못하죠? 그 이상은 옛날에는 했어요. 옛날에는 정시교육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월급 올려달라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단결시키는 데는 어때요? 한계가 존재하죠? 아무리
다 이해관계, 모든 사람이 다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런 이해관계로 노동자를 단결시키는 게 갈수록 힘들어진다. 왜 여러 가지 있냐면, 자, 노동계급의 어때요? 처지, 보수, 그죠? 근로조건이 다 다르죠? 이게, 이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즉, 노동계급이 분화되고 있어요. 분화되고 있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그 이상의, 그죠? 단순한 월급 올려다는 이해관계 그 이상의 노동계급의 지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노동해방이죠. 노동해방. 결국은 결론만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이 세뇌화에 대항하는, 그죠? 의식적인 세뇌화를 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어때요? 노동자들은 노동해방 사상, 그죠? 노동해방 사상으로 단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노조의 문제예요. 양규서 한계남 동지도 다 이런 문제로 생긴 거예요. 노동조합이 사측과 맨날 방영한 투쟁도 그렇죠. 합의금 받고 분신했는데 합의금 그 다음날 요구사항이 합의금 받고 빨리 장례식 치르려고 하는 이런 이해관계 투쟁에 완전히 너무 매몰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쟤는 우리 같은 노동자인데 쟤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쟤는 저런 생각하고 다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노동자라도 어떤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당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민주당 소속이고 어떤 사람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이렇게 사람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작용하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와 작용을 하면서 똑같은 노동자라고 하지만 자신의 처지와 관점에서 주체적 관점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성이 세 가지라 그랬죠. 자주, 의식, 창조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주적인 사상을 갖는 거. 사상을 갖는 거. 이게 주체처럼.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서 이제 주체사상으로 가고 뭐 쭉쭉쭉 수련관으로 가고 막 하는 거라서 주체사상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시 말하면 이제 주체사상에서는 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주체의 철학관이에요. 그 주체사상 총서가 있어. 주체사상 총서. 주체사상 총서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체의 철학관. 우리가 한 게 지금 주체의 철학관이야. 주체의 철학관. 그 다음에 나온 게 주체의 역사관.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해방투쟁. 자주화를 실현하는 자주화의 역사다. 주체의 역사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체의 예술론이 있는데, 예술론에는 하나는 영도예술은 지도자와 대중과의 관계, 영도예술. 그 다음에 영도예술이라는 문화예술, 이런 거 있죠? 이거 있어요. 종자론. 문화예술에서 종자가 중요하다. 종자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련관. 주체의 수련관. 그 다음에 주체의 인생관. 주체의 인생관은 주체의 수련관이겠죠? 수령님한테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함으로써 정치적 생명을 받고 조직과 수령을 위해서 죽으면은 내 이름이 영원히 남겨가지고 영생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뭐 틀린 말도 아니야, 사실은. 영생한다고요? 그렇죠. 영생하지. 그 영생이라는 게
자기가 명예야, 명예. 신장 주체의 인생관. 이게 바로 이거. 조직과 수령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다 바치게. 이게 주체의 인생관, 혹은 주체의 생사관이라고 해요, 생사관. 이게 명예야, 명예.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 다 하죠? 국군묘지 다 하잖아. 그 국군묘지 하고, 보상금도 주고, 연금도 다 주고 하잖아요. 근데 북은 이게 훨씬 더 강해. 정통. 정통성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북에 가면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혁명열사능, 그다음에 조국 통일을 통일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애국열사능. 나 가봤어요. 혁명열사능은 못 가봤어. 그 사회주의 혁명일 때 여기 갔다 오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 그래서 우리는 못 가. 여기 통일운동일 때 애국열사능은 가봤어. 여기는 가봤어. 그러니까 얼굴을 다 청동상으로 해요, 얼굴을 청동상. 그러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자녀는 아주 성대하게 대접을 해줘요. 김일성 대학도 특혜 입학시키고. 뭐냐면은 수령과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면 자손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엘리트로 키워, 엘리트로 키운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수령과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너의 명예를 공화국이 영원할 때까지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네 자식, 처자식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김일성 대학 보내가지고 엘리트로 만들어준다. 이게 이렇게 보상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영생. 진짜 생물학적으로 영생이라는 건 아니죠, 그죠? 이런 뜻이죠.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어때요? 아주 효과적인 조직 관리예요. 그죠? 효과적인 조직 관리야. 왜? 고민하지 않겠어? 전투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산업재해가 생겼는데, 내가 그거 하다 죽더라도 내 처자식 잘 될 뿐만 아니라 공부 못해도 김일성 대학도 보여주고 하면은, 하려고 하겠죠? 응. 하지. 우리나라 같이 독립운동을 했어도 이렇게 가난하게 해서 누가 하겠어. 누가 하겠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주체 철학, 크게 보면 주체 사상은 결국은 국가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국가 이데올로기. 뭐냐면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그죠? 국가를 운영하고 발전하는 어떤 혁명 국가 건설 이데올로기. 인민의 사상을 안다는 이력을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죠, 그죠? 망할 거라고 그러는데 안 망하고 잘 돌아가고 있고, 미국도 쩔쩔매고, 이렇게 된 건데, 더 중요한 건 우리로서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주체 사상은 북의 사상이야. 우리 실정에 맞아요, 안 맞아요? 민주주의가 일관되게 문제가 조금 있어. 우리 실정에는 안 맞지. 제일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빨치산 정신인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젊은 애들한테 빨치산 정신 하라면 누가 해? 아무도 안 하지.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건 이제 북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받아들일 부분은 또 있잖아요. 그죠? 응용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운동에 어떤 NL 동지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동지들의 사상의 원천은 무엇인가도 한번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주체 사상의 폭넓은 거는 다음에 혹시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다루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0분이네. 예. 근데 잘 생각이 안 나네. 주체 철학을 하면서 주체 철학까지만 하고 뭐는 안 한다 이렇게 말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체 철학만 하고, 철학만 하고 그러니까 자 주체 사상에는 말했잖아. 방금 말했잖아. 그거만 하고 주체 사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학관, 주체의 철학관만 한다고 우리가. 이것만 한다고. 그 관심 있는 사람은 저기 네이버에 찾아보면 김장민 치면은 마르크스주의와 주체 철학이라고 책 제가 쓴 게 있어요. 그 책 보시면 돼. 자, 혹시 뭐 짧게라도 1분 이내 저기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 저기 이 인터넷상에서 없으세요? 없으신가 보다. 아까 그 예, 예. 미국 노예제도가 회귀한 거는 서구 뭐 저기 농노제로 잠깐 간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사회 내에서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미국에서 저기 노예 해방이 남북전쟁 네네. 그 1800 아마 65년인가 뭐 64, 이 정도 될 거예요. 1860년대 노예가 해방이 됐잖아요. 남북전쟁 때. 네네.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자세히 좀 아, 말씀해 주세요. 그 미국에서 흑인 아프리카에서 아까 노예 해방된 거는 아는데 아까 네. 그게 회귀됐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그러니까 노예제로 이제 돌아간 때가 잠깐 있었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미국이 그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죠. 네. 1865년에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인데 북부는 산업사회예요. 공장지대였고요. 남부는 그 흑인을 해서 면화농장, 그죠? 흑인 면화농장이었는데 바로 이 면화농장이 그 노예제잖아요. 그 흑인 노예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자본주의였지만 미국 남부에는 이 노예제가 남아있었다는 거죠. 1860년대까지.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동유럽에서는 같은 시기에 서유럽은 그건 이해해요.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러면 미국은 그리고 저기 뭐죠? 이 소리가 예. 배터리가 다 돼서 귀에 귀에 걸 뽑았는데 그냥 핸드폰에서 들으면 소리가 너무 낮아요. 그럼 핸드폰 작아요. 그래요? 그럼 다 켰는데도 네. 이어폰을 빼니까 이어폰에는 잘 들렸거든요. 예. 이어폰을 빼니까 그냥 핸드폰으로만은 잘 안 들려요. 귀에다 바짝대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 그 볼륨을 켜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한번 이거 혹시 마이크 설정을 한번 볼게요. 주세요. 예, 마이크 설정해서 마이크 그 볼륨을 높일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간단하게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종교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